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이하성입니다. 2030 직장인 하루 15분 만에 경매 낙찰받기 도전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 릴렉스하게 많은 시간 가졌는데 저희가 1강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재밌다, 정말 유익한 강의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조회수를 막 올리고 있어요. 이제 소문 나겠죠. 어쨌든 요번 강의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3천만 원으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5분으로 경매 낙찰 받기, 15분 곱하기 30강이면은 한 2개는 받을 수 있겠네요. 자,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 만에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자, 본 주제 말씀드릴게요. 4강. 요번에는 4, 5, 6, 7강인데요. 1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졸면 안 돼요. 간단하게 알아보는 경매 절차. 뭐든지 우리가 경매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경매 용어나 절차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에 써먹는 물건인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골프 칠 때도 용어는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양식은 좀 배워야 된다는 거. 경매 절차가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그건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기 전에 저희가 입찰 갔던 물건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서해안 벨트, 안산, 시흥 벨트에서 저희가 2억대 아파트 경매 도전을 했는데요. 나사 빠진 1등이 너무 높게 써서 저희가 폐찰됐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은 입찰하니까 20번 들어가서 3번만 낙찰돼도 된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돈만 있으면 매일매일 들어가고 싶어요. 시흥에서 벌어졌던 2억대 아파트 현장 조사 1분 만에 제가 조사했던 내용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요, 날씨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남향이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보고 있고요. 키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억대인데 제법 방 3개, 화장실 2개였기 때문에 제법 큰 평수였어요. 저희가 현장 처음에 가면은 제일 먼저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401호. 여기에 법원에서 신고된 점유자와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 확인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우편물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는 계단식이었는데 양쪽을 바라보는 아파트였고요. 혹시 여기 사람이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 계량기 체크도 해봤고요. 관리사무실 보이시죠? 관리사무실 가서 점유자 확인 다시 한번 해봤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시세 파악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입찰일이 임박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세 조사를 하실 때는 부동산 가서 임박해서 알아보셔야지 많은 분들 다녀온 흔적 알아볼 수 있고요. 관리 사무실 가시면 반드시 밀린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실 가면 이쁜 우리 총무 언니들이 있습니다. 상냥하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몇 명 왔다 갔어요. 그리고 대놓고 물어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경쟁자 수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만 아셔도요, 입찰가 산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입니다.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 우리가 왜 경매 절차를 알아야 하는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번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경매 절차를 알아야 우리가 낙찰을 받고 부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큰 맥락을 짚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뭐 때문에 시작됩니까?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 내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어. 나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가지고 원하는 날짜에, 은행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갖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임의경매는 뭐예요? 임의경매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경매 신청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개시결정 있은 이후에 경매 당하시는 분이나 또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자한테 자, 여기 경매 진행한다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이해관계자한테 특히 임차인들께 배당받을 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해라.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되면 매각의 준비를 하지요.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법원에 집행관님께 의뢰를 해서 현장에 이 부동산 점유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매 진행할 때 모든 서류가 완비가 되면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취합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앞에 물건처럼 현장 가서 답사합니다. 그리고 낙찰 받고 나면 제가 낙찰 받은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법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배당 기일이 잡히면 경매를 통해서 배당 재단에 쌓여 있는 금액을 그 배당 순위로 모두 나눠준다. 상당히 심플하죠. 이게 경매 절차의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저도 맘먹고 하면은 10시간은 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 이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언제 잔금 내요? 14일 이후에 15일 차 때부터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7일은 매각 허가 결정기일, 또 7일은 확정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시면 법원에서 돈 내! 그러거든요. 돈 내시면 됩니다. 30일 안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총 낙찰일로부터 45일 안에 잔금 내시고 그 다음에 명도하시면 된다. 아주 심플하죠. 자, 여기 왼쪽 제목 보면 실력이 아닌 시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번 보시죠. 2020 타경 1376인데 자, 1번 보시면 사건 접수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 사건 접수하고 2번 보시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고 3번 배당 요구 종기일, 그 전에 누군가 낙찰 받았겠죠. 자, 4번이 낙찰일입니다. 1번 사건 접수, 2번 개시 결정, 3번 낙찰. 그 돈 가지고 배당 끝.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실전 파이터라는 제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백날 강의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까운 법원에 이렇게 입찰 법정 가셔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딱 한 번만 보시면 책 하나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안 팔린다는 거.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경매 절차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번 경매 사건 접수를 하겠죠.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입장, 주로 어디입니까? 은행이겠죠. 개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유진맨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빌라였는데 감정가가 6,800만 원이었고요. 최저가가 4,300만 원이었는데 얼마에 낙찰됐냐? 5,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방 아닙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거예요. 물론 지하이긴 하지만 쏠쏠하게 잘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사건 접수가 2017년 1월 20일 날 됐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서 등등. 그러고 나서 2번 경매 개시 결정 2017년 1월 20일 날 이루어졌고 저희가 4번 보시면 언제 낙찰됐느냐? 2017년 8월 21일 날 낙찰이 됐고 자, 3번 보시면 2017년 4월 3일 날 그 전이군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4번 날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낙찰됐으니까 2017년 8월 28일 날 매각 결정기일이 떨어지고 잔대금을 언제 내세야 하는 대금 지급 기한 있죠. 2017년 9월 28일까지 내라. 이렇게 해서 잔금 내고 나서 10월 27일 날 배당 기일이 잡혀서 돈 받을 사람들 오세요 하고 배당금 다 나눠주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낙찰이 2017년 8월 21일 사건이 종결되는 배당 종결 시점이 2017년 10월 27일이었으니까 약 3개월 후에 경매 사건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심플하죠. 경매 정보지에 우리가 경매 접수일 날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잔금을 내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잔금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 기일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매각 그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고요. 배당 기일날 배당금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배당의 신청을 하면은 또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는다는 거. 그거는 후반부 강의에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 상당히 심플하죠.
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빌려주세요. 물건 갖고 와. 빌려줬어. 이자 안 내네. 경매 신청 안 해. 경매에 제가 낙찰받았죠. 이 돈 가지고 나머지 돈 배분해주고 끝. 이게 경매 절차입니다. 자, 이번 강의 아주 심플하게 진행해드렸는데요. 다음 강의 때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랜드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